민주당 전당대회 신임 당대표에 김민석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최종 득표율은 54.08%였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45.92%, 그리고 최고위원회는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최종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단순히 김민석이 이겼다라고만 정리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쉽게 승자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선거였기 때문입니다. 초반에는 김민석과 정청래가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충청권 첫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다시 역전하면서 두 후보의 차이는 1%포인트 안팎을 오갔습니다. 말 그대로 초박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누가 먼저 대세론을 만들 것인가였습니다. 그런데 판을 완전히 뒤집은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남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는 57%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정청래 후보를 크게 앞섰고, 그 결과 이전까지 1에서 2%포인트에 불과했던 두 후보의 누적 격차가 한 번에 두 자릿수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열린 서울 경기에서는 다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석 46.66%, 정청래 46.28%, 차이는 불과 0.38%포인트, 표 차이로는 1207표였습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사실상 동률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당대표 선거의 결정적인 지역은 서울도 경기도 아니었습니다. 호남에서 만들어진 큰 격차가 마지막까지 유지된 것입니다. 전국 권리당원 순회 경선이 끝났을 때 김민석 후보는 약 49.9%, 정청래 후보는 약 41.5%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선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합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마지막으로 선호투표가 작동했습니다. 3위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선택했던 유권자들의 2순위 선택을 김민석과 정청래 두 후보에게 다시 배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김민석 54.08%, 정청래 45.92%, 김민석 후보가 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확정됐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보다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권리당원과 특히 대의원 투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즉 이번 결과는 단순히 대중적 인지도나 여론만으로 결정된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당 조직 내부의 선택, 호남의 강한 지지, 그리고 마지막 선호투표까지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김민석 대표의 승리는 누가 더 인기 있는 후보였느냐보다 민주당 내부에서 앞으로 어떤 지도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고위원 선거입니다. 최고위원은 총 8명이 본선에 올라 5명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공식 후보는 최민희, 김용, 김영호, 서미화, 한민수, 이성윤, 박선원, 임미애 후보였습니다. 최종 결과를 보겠습니다. 최민희 18.35%, 최민희 후보가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이른바 수석 최고위원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이어 2위 박선원 17.57%, 3위 서미화 16.60%, 4위 이성윤 16.35%, 그리고 마지막 당선권인 5위 한민수 15.86%, 이렇게 5명이 새 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 가장 아슬아슬했던 사람은 5위 한민수 후보였습니다. 6위 김용 후보는 15.26%, 두 후보의 차이는 불과 0.60%포인트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명을 두고 거의 한 장 차이처럼 경쟁한 셈입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결과에는 이번 전당대회에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언론의 일반적인 계파 분류에 따르면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후보는
정청래 후보와 가까운 이른바 친청계, 박선원, 서미화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친명계로 분류됩니다. 결과적으로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은 친청 3명, 친명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당대표는 김민석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정청래 후보와 가까운 인사들이 오히려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즉,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원들이 하나의 진영의 모든 권한을 몰아주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당원들은 김민석에게 대표직을 맡기면서도 최고위원회에는 정청래 측 인사들을 상당수 남겨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완전히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그리고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김민석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지도부 숫자만 놓고 보면 김 대표 측이 의결권 과반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선출직 최고위원은 당원들이 직접 뽑았습니다. 특히 최민희 후보가 최고위원 1위를 차지했고 한민수, 이성윤 후보까지 지도부에 들어온 것은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의 힘도 상당히 강하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김민석 지도부의 첫 번째 과제는 승리가 아니라 통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45.92%의 당원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당원들이 다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김 대표 입장에서는 이들을 경쟁자의 지지층으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지도부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지가 향후 리더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당정청 관계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당선 직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당정청의 일체감을 강조했습니다. 집권여당 대표라는 자리는 야당 대표와 전혀 다릅니다.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방어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정부와 계속 충돌하는 것도 국정 운영에는 부담입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금융 증시 정책, 검찰 개혁과 수사체계 개편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김 대표는 정부와 협력하면서도 당의 목소리를 얼마나 독립적으로 낼 수 있느냐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당내 계파 관리입니다. 최고위원 구성만 보더라도 김민석 대표가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 3명이 선출직 최고위원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정책이나 공천, 당원 당규 개정 같은 문제에서 지도부 내부 의견이 다를 경우 공개적인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보다 지도부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이 건강한 정당 운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 1위입니다. 최민희 후보는 최종 18.35%로 최고위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선원 후보 17.57%와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전국 순회 경선 초기부터 대부분 선두권을 유지했고 결국 마지막까지 1위를 지켰습니다. 공식 직책으로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별도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바로 옆에 앉고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발언하는 상징적 위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주당 최고위에서 김민석 대표와 최민희 최고위원이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지도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는 김민석을 선택했지만
당원들은 지도부 전체를 김민석 한 사람의 색깔로 채우지는 않았다. 김민석 54.08%, 정청래 45.92%, 최고위원은 친청 3명, 친명 2명. 이 숫자들은 앞으로 민주당의 운영 방식이 승자 독식보다는 내부 조정과 균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김민석 대표에게는 이제 선거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절반 가까운 당심을 끌어안고 최고위원들과 새로운 지도부를 안정시키고 이재명 정부와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들고 다가오는 정치 일정에서 실제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진짜 평가는 54.08%라는 숫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김민석 대표가 자신을 찍지 않은 45.92%까지 자신의 당원으로 만들 수 있느냐. 어쩌면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 이후 김민석 대표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 최고위원 5명이 개파의 대표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부로 움직일 것인지 앞으로 민주당을 지켜볼 때는 바로 이 2가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의 통합 리더십, 그리고 친청 3 친명 2로 구성된 최고위원 회의의 실제 움직임.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가 김민석 대표 체제의 진짜 시작입니다.